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13학번 졸업생인 노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행정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는 부산시 공공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산청년센터의 매니저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의 평생교육을 돕는 회사이고요. 제 직무는 사무행정 분야의 사업기획, 사업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정책 사업의 A부터 Z까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회사가 아닌 업무를 보고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가 하고 싶어서 입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과 당시 준비했던 과정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체 취업 준비 기간은 약 3년이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준비했던 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처음엔 금융공기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행정고시 1순위 경제학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전공서적과 회계사, 7급, 계리사, 노무사 등 객관식 경제 기출문제를 풀며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필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준비만 해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 채용 공고의 모든 직무에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취준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동료 직원, 상사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시키는 업무를 잘 이해하고 하라는 걸 잘 해낼 수 있는가? 즉,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 척하면 척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겨냥해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사람 간의 갈등 해결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체 회장, 동아리 대표, 총무 등 내가 맡은 직책을 나열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동아리 회장이 될 수 있었는지,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단체가 얼마나 잘 운영됐는지를 나의 역할과 엮어서 강조해야 합니다. 회장, 총무 등 리더의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커뮤니티, 동아리,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내가 꾸준하고 오래 참여했던 활동이 있다면 적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에서 마찰이나 불화 없이 오래 참여했다는 것은 회사의 팀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능력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 적은 경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가요? 회사가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모든 면접과 서류의 핵심인데 본인도 저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답변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말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꼭 말로 내뱉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순 경험을 많이 나열하는 서류와 면접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진상 손님을 끝까지 붙잡고 해결했던 경험, 조별 과제를 이끌어 나간 경험, 공모전 입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조사와 발표를 준비했던 경험 등등 뭔가 하나를 제대로 준비했던 경험이 있다면 끌어와서 활용해야 합니다. 나는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친구에게 일 맡기면 착실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대외활동, 당일치기 봉사활동, 혹은 접수 중인 공모전에라도 신청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 기록을 남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덕분에 내가 취업할 수 있었다 하는 특기나 장점,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 친구나 선배, 지인을 떠올려 보시면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친구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밝고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등은 동료가 되기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즉,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량적인 스펙으로는 다른 지원자들의 상대가 안 될 것을 파악했고 다른 지원자가 부족할 부분을 찾아서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 친구는 똘똘해 보인다. 일 시켜놓으면 곧잘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밝은 인상과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회사가 아닌 내가 지원한 직무 및 업무에 관해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교 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도움이 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 부트캠프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현직자 멘토링이 가장 도움이 됐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멘토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직렬만 동일하다면 어느 기업이든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자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1분만 나눠본다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취준생의 한계는 취준생끼리의 좁은 시야폭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취준생을 뛰어넘은 현직자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조언을 통해 내게 부족한 점, 필요한 점을 찾아내는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경대학교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꼭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엔 그저 연봉이 좋은 회사,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 많은 취준생이 선호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목표 기업을 선정하고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기 싫고 힘든 기간이었죠. 저의 경우는 공기업,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해서 2년 넘게 끝도 없는 전공 공부와 논술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고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단지 내 동기들, 취준생 동료들이 가는 길이라서 따라갔던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꼭 정답이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과 일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성향과 목표, 꿈을 깊게 고민해보고 목표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20대는 충분히 젊고 빠른 나이입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